존경하는 수성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성 1, 2, 3, 4가동, 중동, 상동, 두산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속 홍경임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에서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조규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리며 한 해 동안 수성구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해 주신 김대권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4년 전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빈집 정비 사업의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습니다. 당시에 나태주 시인의 행복으로 발언을 마무리하며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수성구의 빈집들이 그런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바랬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집 문제는 매년 심화되고 있어 본 의원이 바란 변화에는 한 걸음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수성구 빈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히 비어있는 집의 문제가 아니라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에 맞물린 심각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정부에서는 전국의 수많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여 빈집 정비와 관리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고 2021년부터는 빈집 실태 조사를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여 빈집 문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올 3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는 빈집의 누리집을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빈집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구는 전국 8개 특광역시 중 빈집 증가율이 가장 큰 도시로 빈집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대구의 빈집 수는 39,069호였으나 2024년에는 64,325호로 무려 65%가 증가했습니다. 수성구의 빈집 문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2024년 기준 수성구에는 546호의 빈집이 있고 그중 278호가 정비 대상이며 올해 진행 중인 빈집 실태조사 사업 이후에도 빈집 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본의회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빈집이 방치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빈집은 개인 사유재산이기에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철거를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에서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어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 오히려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더 유리한 상황이기에 지자체에서는 철거 명령을 내려도 신속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24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빈집 철거 시 재산세 감면을 위한 일부 완화 조치가 도입되었지만 여전히 토지분 재산세가 주택분 재산세보다 높기 때문에 빈집 철거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에는 미흡합니다. 계속 방치되는 빈집은 악취, 벌레 등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며 쓰레기 무단 투기 장소로 악용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합니다. 또한 붕괴 우려나 화재, 범죄 발생 등 주민들의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기에 방치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빈집 정비 사업 후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빈집 정비 사업은 빈집을 3년 이상 공공용으로 임대할 경우 계량 비용을 지원하여 주차장이나 텃밭 등 활용하는 사업으로 수성구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총 53개소의 빈집 정비를 공공용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년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관리 책임이 다시 소유주에게 넘어가면서 부지가 또다시 방치되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재정적인 낭비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 구청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나 소유주에게 관리 책임을 부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빈집 활용 방안이 필요합니다.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철거 후 단순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불러오는 공간을 조성해야 합니다. 정부의 빈집 정비 활용 사례집에 따르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 등을 통해 청년, 신혼부부, 임대주택이나 지역 커뮤니티 공간, 마을 창작소 등으로 활용한 우수 사례가 다양합니다.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는 공공건축가가 주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노후 저층 주거지의 빈집을 복합 커뮤니티 시설로 조성하여 지역의 활기를 북돋우고, 인천 남동구에서는 방치된 빈집을 긴급 임시 거소로 제공하여 위기 발생 등 긴급하게 거소가 필요한 주민들을 위한 따뜻한 공간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빈집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활성화와 주민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철거나 단기적 활용을 넘어 지역 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집을 지역의 자원으로 어떻게 활용할지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빈집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빈집이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수성구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구청장님과 관계부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빈집 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청의 노력은 무엇이며 빈집 소유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안이 있으십니까? 둘째, 빈집 정비에서 사업 3년 임대 기간 종료 후 활용된 부지가 다시 방치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셋째, 빈집 철거 후 주차장, 텃밭, 공원 등 단순한 활용 외에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거나 다른 유용한 용도로 변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경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홍경민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인 의원께서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빈집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있는데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빈집 문제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2021년 빈집 조사 결과로서는 554개 있습니다. 지금 빈집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21년 통계로는 554개입니다. 대부분 이제 개발 이익이라든지 다른 용도로의 전환을 위해서 사두고 있는 건축물들이 많고 또 그것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버려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빈집 문제에서 가장 핵심은 사유권과 이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의 공익권과의 충돌입니다. 빈집을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멋대로 할 수 없는 것, 강제할 수 없는 것, 이게 굉장히 지금 문제인데 이 문제를 중앙정부도 인식하고
올해 5월하고 10월 두 차례 거쳐서 범정부 빈집관리 종합계획 및 빈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해당 계획서에는 개발 사업 시 사업구역 외 빈 건축물을 매입 철거하면은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서 개별 정비 또는 개발 사업과 연계한 자발 강제 철거 유도, 활용 가능한 건축물에 대한 유자산 활용 가치 제고를 위한 기존 빈집의 확대 개편,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또 공공이 출자한 법인이 빈집을 비축해 공공사업 활용 체계를 구축하는 것, 뭐 철거 후 공공활용 시 재산세 부담 완화 적용 기간, 공공활용 기간 전체로 확대 등 뭐 이런 어떤 세부담 완화도 포함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실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민간 부분이 협조받기란 사실상 엄청 어렵습니다. 그게 가장 문제인데 우리 구 빈집이 2013년도부터 2025년까지 약 11억을 투입해서 55개소 빈집을 철거하고 주차장, 텃밭 등 공공 용지로 조성해서 운영했습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8,900만 원으로 4개소의 빈집을 철거해 온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2026년 내내는 국토부로부터 국비를 이제 처음 국비로 받는 거죠. 그러면서 3억 6천만 원 정도 받아서 15개 정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첫째는 자발적 철거를 유도해서 우리가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데 만약에 뭐 우리가 주변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쳐서 빈집 실태 조사 후에 이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게 꼭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등급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기타 강제적인 조치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도 저희들이 고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사업 정비한 후에 이 약정기간 3년이 종료하고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현재 56개소 중 33개가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습니다. 현재 15개소는 기존 사업 용도대로 사용 중이고 11개소는 나대지 상태이나 공공용지로 그대로 활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7개소는 신축을 해서 다른 건축물이 들어선 상태입니다. 이제 이게 빈집이 이제 3년 이후에 나대지로 남게 되는데 이거를 나대지로 계속해서 뭔가 공공적으로 뭐 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을 또 추진하기가 쉽지 않은 게 양도세 문제입니다. 양도세가 나대지로 그대로 돼 있으면은 일반 건축물이 있는 것보다 세금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세금 문제와 여러 가지 겹쳐서 빈집을 우리가 공공적으로 유용하게 뭐 사용하거나 하는 것들이 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우리가 이제 수미창조 포럼 같은 걸 해서 일본의 빈집 사례 관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거를 좀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좀 들여다보고 우리도 빈집 실태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새로 빈집 활용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술촌 만드는 그런 것도 하나의 빈집 관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도 예술촌은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저층 주거지를 그러한 문화 환경으로 리모델링해서 변화시켜서 사람을 끌어든 핵심 축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단기적으로 한다고 해서 1, 2년 만에 툭탁 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봐주셔야 됩니다. 하나 둘 넣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공방을 열고 제작 기술을 습득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빈집 관리한 요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우리가 또 일본의 사례를 제가 옛날에 한번 들여다본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숙박 시설들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리모델링해서 공공적으로 숙박 시설을 해서 외부의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아이템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들 종합해서 빈집 우리가 실태조사 끝나고 내년에 수미창조 포럼을 해서 추가 활용 방안하고 또 현재 빈집 관리 실태가 정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양도세가 걸림돌이 많으면은 저희들이 법제를 개정 건의를 국회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